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난청과 보청기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사실 저도 60세가 넘어서면서 가족들이 제가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는다고 자주 지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요즘 TV 소리가 작게 나오나 봐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정말 청력이 떨어진 상태였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난청을 겪고 있고 75세가 넘으면 2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난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작게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부정하시는 거죠. 제 장인어른도 그러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대화에 끼지 못하시고 혼자 앉아 계시는데도 보청기를 권하면 나는 아직 안 늙었어 하시면서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난청을 방치하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집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난청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내가 난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TV나 라디오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빠, 소리 너무 크다고 하는데 본인은 적당하다고 느끼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할 때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모임 장소처럼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셋째, 전화 통화가 예전보다 힘듭니다. 전화기 음량을 최대로 올려도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네, 뭐라고요? 를 자주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시 말해줘야 알아듣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다섯째, 가족들이 큰 소리로 말한다고 자주 지적합니다. 본인은 보통 목소리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느끼시는 거죠. 여섯째,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음이 잘 안 들리는 것이 노인성 난청의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청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노인성 난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 속의 청각세포가 자연스럽게 손상되는 건데요. 마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도 귀의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일부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청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보청기 끼면 더 귀가 나빠진다더라. 보청기는 노인들만 끼는 거다. 보청기 끼면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소리를 계속 듣고 처리하면서 청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청기는 정말 작고 디자인도 좋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화를 다시 즐길 수 있고 TV도 가족들과 같은 볼륨으로 볼 수 있고
사회 활동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새소리, 바람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럼 보청기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보청기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귓속형 보청기입니다. 귓 속에 쏙 들어가서 거의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착탈이 어려울 수 있고 배터리도 작아서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둘째, 귀걸이형 보청기입니다. 귀 뒤에 걸어서 사용하는 건데 요즘은 디자인이 워낙 좋아져서 안경다리에 가려지면 거의 안 보입니다. 조작도 쉽고 배터리도 오래 가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셋째, 오픈형 보청기입니다. 귀걸이형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더 작고 가벼운 형태입니다.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에 적합합니다. 넷째, 골전도 보청기입니다. 소리를 귀가 아닌 뼈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귀병이 있거나 일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어떤 보청기가 나에게 맞는지는 청력 상태, 생활 환경, 손의 기능,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청기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국산 기본형은 100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고급형이나 수입 제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양쪽 귀에 다 착용해야 한다면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드릴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청각장애 등록을 하신 분은 보청기 구입비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도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세요. 그 다음 보청기를 구입하고 착용 후 1개월 뒤에 병원에서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자, 이제 보청기를 샀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샀는데 서랍에 넣어두고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이상하다, 울린다,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요. 여러분, 보청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처음 쓸 때 어지럽고 불편한 것처럼 보청기도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착용하면 뇌가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적응 기간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 주에는 조용한 집 안에서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씩만 착용하세요. 신문 읽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TV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리에 적응하는 겁니다. 둘째 주부터는 착용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가족과 대화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1대1 대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주쯤 되면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조용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연의 소리에 적응하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나면 식당이나 모임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착용해 보세요. 이때쯤이면 보청기가 없으면 불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보청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물이나 알코올은 절대 안 됩니다. 밤에는 보청기를 빼서 건조 케이스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보청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소리가 약해지거나 울리면 바로 교체하세요. 요즘은 충전식 보청기도 많이 나오니까 배터리 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충전식을 고려해 보세요. 또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보청기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력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보청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청기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남들이 이상하게 보겠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보청기는 안경이나 지팡이처럼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안경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청력이 나빠서 보청기 쓰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가족, 친구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셨는데 지금은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시면서 손주들과 대화하는 걸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청기와 함께 청력 보호도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은 피하시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실 때는 볼륨을 적당히 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귀지를 함부로 파지 마세요. 귀지는 사실 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깊이 파면 고막이 다칠 수 있으니 귀지가 많이 차면 병원에 가서 안전하게 제거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청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보청기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잘 활용하시고요. 보청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착용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잊지 마세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보청기를 통해 다시 그 통로를 열어보세요. 분명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난청이나 보청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